심도 있는 전략 세워보는 진짜 전략 시간, 금요일 이 시간은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상대 속도 전략을 설명해 주시면서 급등주 따라가기보다는 뭐 길목 지키기, 매도하면서 길목 지키기 전략으로 좀 자세히 시장을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또 반등하니까 사실 건자재 관련주, 건설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장의 아이디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비관이나 낙관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물을 만든 다음에 그냥 물살의 세기에 흔들리는 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제가 요새 판단은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에서는 종목을 일단 압축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종목을 사고 팔고 하면서 개념을 내가 산단가 기준 잡지 말고 1000주를 1100주 만들자, 1200주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전략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가지 툴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한 3개월 동안 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고가, 저가에서 어느 위치인지 그 4등분, 단순하게 4등분 해갖고 위치를 파악하시고 반등 때는 호재 때 반응하지 마시고 호재 때 사지 마시고 호재 때 오히려 비율 매도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산단가 밑이라도 한 30에서 50% 매도했다가 변동을 이용해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유가 급등해서 대우조선해양 흠이 관련돼 이거를 오히려 매도해갖고 30 내지 50% 밑에 단에 DLENC나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사시라고 그랬다면 요때가 이제 3월 초였는데 건설주가 급등을 해갖고 직전 고점 52주 최고가를 돌파할 때 오히려 반을 매도해서 눌림목대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준이 유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현대건설은 여기 지금 현재 그린 색깔입니다. 녹색. 계속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물살의 세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할 때 비율 매도한 건 오히려 눌림목대 산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전번에 이제 팔았던 HM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오히려 눌림목대 사서 오를 때 파는 이렇게 시소를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갖고 한번 기준 잡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은 5만 원과 5만 1,000원대 비율 매도 못 하셨으면 기다리셨다가 여기 4만 5천 원과 7천 원까지 흔들을 수 있습니다. 또 흔들었다가 다시 갈 때 5만 5천 원과 6만 원 사이 또 파는 이 의미 있는 선과 하단을 20일과 120일 놓고 고가 저가를 저기 6만 원과 여기 저점 3만 8천 원을 단순하게 4등분 해갖고 50% 중시값, 75% 중시값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도 이번에 52주 최고가 돌파다 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 매도하신 분은 4만 4천 원, 4만 5천 원, 21선을 잘 체크하시고요. DLENC도 12만 5천 원을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목표는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파도를 타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이게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와 연동해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즉 건설주는 여러분들이 유가가 급등할 때 오히려 조정하고 이때는 오히려 흠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올라가고 이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 건설주가 움직일 거다라고 한번 기준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가도 130불과 90불에서 지그재그 파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수국 관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단번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거 전문가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보다는 유가가 급등할 때 거기에 호재성 종목들을 오히려 고점에 매도해보고 그게 대우조선해양이나 흠 같은 그런 전략. 그러니까 러시아가 간단히 얘기해서 종전이 빨리 되지 않고 길어질 것 같으면 또 여러 가지의 노이즈가 생길 때 거기에 연동돼서 반사이익 받는 걸 오히려 때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종하는 것들은 오히려 사는 트레이딩 감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럴 때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제가 X축, Y축, Z축 좋아하죠. 네,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그러면 현대건설, GS건설, DLENC나 여기에다 건자재 쪽 섹터를 종목을 한두 개 딱 놓고요.
이쪽은 대우조선해양 흑가스공사. 그래서 유가가 급등할 때 요거 오를 때 때리고 유가가 급락할 때 이 종목이 거꾸로 눌림목 줬다 오를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요. 우리 까따리에서는 건설이 물론 해외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신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니까 약간 우리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는 모멘텀이 되고 이 대우조선해양 흑가스공사는 외부적인 국제적 변동성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LNG선 수급 수주 뭐 이런 기대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소로 이용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이 대우조선 흑가스공사와 요거는 어떤 면에서 당분간 대체제 개념으로 롱숏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거의 준거 기준이 WTI에 오르고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나올 거고 하단 90불, 상단 130불에 왔다 갔다 할 때 이 종목들을 방향성으로 쭉 가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 장은 거의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장이라고 볼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그래서 추세적 매매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상단, 의미 있는 상단, 의미 있는 하단을 정해 놓으시고 트레이딩한다. 그래서 그걸 다 파는 게 아니라 50 내지 70% 갖고 있고 30% 정도 갖고 강할 때 던지는 장이지 지금은 강할 때 호재에 반응하면 꼭 걸리는 장입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27,800원에 파신 분이 23,000원 거 또 27,800원 때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은 3만 원 넘은 추세적 매매를 하고 반은 트레이딩 하면서 이 기간이 어쩌면 3, 4개월 갈 수도 있어요. 롱숏에 이용당하는 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실전에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를 감히 좀 예측을 해볼 수 없는 시장이니 일단 SOC 섹터와 그리고 WTI 지금 지수 그리고 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흠 같은 종목들을 이제 X, Y축 그리고 또 WTI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한번 표를 만들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사실 IT 섹터 종목도 이제 삼성전자 흐름을 중심으로 상대 속도 전략을 지금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급등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도를 하고 이제 뭐 KH바텍이나 뭐 다른 종목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IT를 10월 14일 그러니까 이게 군집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IT는 10월 13일이 대부분 다 저점입니다. 그리고 이 LG노텍, 코리아서킷, 칩셋미디어, 주성 엔지니어링 거의 100%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18% 오를 동안 거의 5배 정도 움직인 종목입니다. 상대 속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했냐면 상승폭을 4등분해서 75%나 눌림목대 사서 직전 고점 때 때리는. 그래서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2만 7, 8천 원대 오히려 충격 매수하지 말고 2만 2천 원 오면 사자고 전번 방송 때 체크해드린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더 고점을 돌파하려면 삼성전자의 롱숏이 방향성 매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는 6만 8천 원과 8만 원에 지금 7만 5천 원을 제가 선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7만 5천 원. 7만 5천 원이 왜 나왔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주성 엔진이 이 따라가신 분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2만 2천 사신 분은 지금 2만 8천 원 돌파 생각하지 마십시오. 2만 5천 원부터 8천 원에 1,000원 단위나 때려보는 겁니다. 10% 해놓고 에너지를 보시고 다시 또 여기서 전에 코리아 서킷 같이 33,000 직전 고점 가다가 또 2만 7, 8천 원까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때 따라가신 분은 이거 당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그재그 아닙니까? 이 33,000원을 돌파하려면 삼성전자의 롱숏 전략이 방향성 매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아무도 몰라요. 예측 불가능하고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기계군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계군단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대표되는 시가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솔 이게 방향을 주기 전까지는 이거는 이제 IT에서는 선도주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간 거. 그러면 오히려 이 선도주들이 잘 안 빠져요. 75%이 상승폭의 75% 능선에서 지그재그 파동. 요게 단타는 요쪽에서 짧게 나오는데 LG노텍도 보세요. 30만 원, 32만 원. 이거 지금 매도 영역 왔습니다.
또 이게 직전 고점 돌파를 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려면 새로운 모멘텀 애플이 가거나 전장 사업이거나 뭔가 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또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아직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6만 5천 원 데드 잡고 데드 깨면 무조건 50% 끊고 다시 30만 원, 32만 원 눌림목. 그리고 이 고점을 언제 뚫느냐는 저는 삼성전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도 한번 보세요. 얘는 저점과 고점 이거 우리가 단순 무식하게 4등분해 보면 고가 저가의 중심값이 6만 7천 원인데 지금 여기 122선이고 요때만 오면 다중바닥형을 지지를 해주죠. 그래프상을 보시면. 그런데 이 8만 5천 원 언제 돌파하냐? 삼성전자 8만 전자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3개월이나 6개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 종목은 어떻게 되냐? 하락폭의 반 7만 6천 원, 7천 원이 비율 매도 영역이고 나는 추세 매매하려면 8만 5천 원까지 수면제 모드로 가고 이걸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단의 종목들입니다. SNS대, KH바 이런 종목들이 IT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한두 개 길목 지키려 해놓고 이 종목이 제가 으쌰라고 표현하는데 의미는 예를 들어서 SNS택은 한 3만 3천 원 그다음에 2만 원대 사서 KH바텍은 2만 4, 5천 원. 여기 오면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를 하면서 뭘 본다? 우리의 중심 여기도 SYH Z축입니다. 이 터널을 벗어나야 돼요. 삼성전자 8만 원, 6만 8천 원. 그러면 이 에너지에서 중심값을 넘어가는 뭔가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계군단이 롱숏 전략이 아니라 방향성의 롱 포지션으로 가는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현선물 때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당분간은 여기가 이제 S축에는 선도줄을 놓고 여기 Z축에는 후발줄을 놓으면서 요 진폭을 갖고 요 진폭이 5 내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구경만 하거나 매매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갇혀 있는 동안에 트레이딩은 요 주변 종목 갖고 시소식 매매를 하시는 게 이게 한 달이 걸릴지 3개월 걸릴지는 저는 삼성전자, 엔솔, SK 하이닉스의 방향성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언제쯤 구축되나 그거는 외국인의 포지션에서 결정될 텐데 이거는 선물 옵션 만기와 연결돼서 이제 3월 11일부터 6월물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네. 6월 9일까지 이게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변동성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같아요. 현장에. 네. 자, 그러면은 일단 X축의 파동을 보면서 Y와 Z축을 좀 대응해보자,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전반적인 우리 시장 좀 크게 놓고 보면요. 굉장히 어딘가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지 시장 좀 시원하게 뻗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해요. 대외적인 악재는 일단 좀 불확실성은 거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해소가 돼야 될까요? 저는 안 거쳤다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푸틴 대통령은 그걸 어떤 면에서는 시간 끌기 작업을 해서 오히려 이용을 하는 것 같고 계속 외신 메인에는 나와 있어요. 그 예, 뉴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유럽이 희생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에너지가.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중국입니다. 이제는 18일 날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미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하고 우리가 막 지금 이쪽을 막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증시가 급락했다가 급반등하잖아요. 다시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미국이 이제는 또 중국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의 금융 패권 전쟁에서의 노이즈를 합의해서 뭔가 잘 되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의 또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국가안보법이나 이런 걸 공격하는 기준점으로 미팅 이후에 나오거나 네. 또 중국에서 지금 봉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한국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국이 지금 오미크론으로 확산되니까 이제 한국산이 수입되는 거 이런 걸 제재하거나 통제를 시키면 우리가 또 중국을 중간으로 해갖고 전 세계를 뿌려가는 수출국인데
거기에서 연동되면 이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아 쪽에 이 헤지펀드 헤지들이 그걸 롱숏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75,000원이 언제쯤 갇혀 있는 게 방향이 뚫릴 겁니까? 전 75,000원이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현물 선물 매수하는 기준으로 딱 잡을 때 뚫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96,000원 최고점이었습니다. 68,000원 요번에 쌍바닥이에요. 여기 보시면 10월달 저점과 요번에 3월 8일 저점이 똑같습니다. 지수 차이는 300포인트 차이 나는데 요게 똑같아요. 그러면 4등분해서 요 75,000원 이거를 뚫어야만 이제 갑니다. 근데 그러면 뚫을 때 현물 선물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75,000원과 68,000원에 갇혀 있고 이걸 뚫을 개가 언제쯤일까가 이게 최소한 어떤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안에 요 진폭을 보십시오. 10%입니다. 저점 고점이. 그러면 귀신같이 잘 사신 분이 7에서 10에서 이걸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사갖고 그러면 실전 매매는 3% 5% 먹기 게임이란 얘기예요. 삼성전자 사갖고 3% 5% 뛰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3% 5%에 곱하기 3배나 5배 가는 종목 중소형주 종목장의 변동. 그래서 IT도 IT 부품단이나 건자재 이런 것들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1, 2, 3을 이제 세 가지를 계속 보십시오. 이 전체 이 세 가지가 삼성전자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이 2등이었다가 SK 하이닉스 어저께 급등하는 바람에 3등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요 비중을 보십시오. 이 세 개가 전체 200개 종목 100을 놓으면 32%나 차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논리가 뭐냐면 이 세 개의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이 24개 종목이 들어와 똑같아집니다. 세 개의 위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아시아의 헤지펀드 나스닥이 올랐어요. 오늘 같은 날 올려놓고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삼성전자 에너지가 그동안 연속적으로 올랐는데 그래서 8가지 세상을 항상 나누십시오. 어저께 같은 게 그러니까 일본 코스로 가면 이게 40, 50포인트 올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르고 엔솔 오르고 SK하이닉스 오르면 일본 코스. 근데 8번 코스는 40, 50포인트 뺄 수 있습니다. 세 개 다 빼고. 그러면 오늘은 삼성전자 올리고 SK하이닉스 내리고 올리고 이게 3번 코스인지 2번 코스인지 5번 코스인지 6번 코스인지 여기에 따라 진폭이 다 결정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냐?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위치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엔솔 아니면 여기 보세요. 이거의 귀합이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 수치지만 이게 선물의 변동성입니다. 여기 쌍바닥 찍고 지금 17포인트 올렸어요. 이 17포인트라는 상승은 파생시장에서는 어마무시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선을 하나 거드릴게요. 오늘 미국 시장 올랐지만 360 지지 못하면 이거는 하방 숏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포지션을 숏을 걸어갖고 매도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가가 고가면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장이 올라가려면 365를 치고 나가서 370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그러면 이게 오늘 위로 올리는 포지션이네. 그러면 종목이 진폭이 2, 3%면 여기서 종목이 3배, 5배, 10배짜리가 막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매도를 쳐요. 그러면 올랐던 것마저 떨어집니다. 요게 계속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어떤 전문가나 어떤 시장 전략가도 뭔가 매크로적 분석 의미 두지 마시고 몸의 중심을 어떻게 그냥 물살의 세기에 따라 흔들면서 트레이딩한다 감각으로 강할 때 던지고 눌림목 때 사고 그러면서 위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전번 시간에도 했지만 저는 자동차가 이제 하단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자동차가. 엔솔하고 네. 여기 기아 보세요. 기아 52주 지금 최저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고가 저가에 딱 반 정도까지 그게 딱 121선이거든요. 그럼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게 현대차로 보면 딱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20만 원, 기아 8만 원. 그럼 매도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화 그리고 이거의 끌개는 어저께 이제 그 자동차에서 외부 변수는 굉장히 마이너스지만
내부 변수로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중고차 사업 허용. 3년 만에. 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금융 시스템 플랫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중고차를 해서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걸 뿌릴 수 있는 다른 또 비즈니스 툴이 생기고 이걸 네. 물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이번 하락폭의 반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지 오늘부터 카운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점에서 이런 뉴스가 또 알맞게 이렇게 나와주네요. 예, 예. 롱숏 전략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아 차트와 현대차 차트를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금요일 진짜 전략 이 시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